차세대 인터넷 구축 전략입니다. 차세대 인터넷은 지금 현재의 인터넷을 살펴보면 먼저 이런 소넷이나 ATM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이제 ATM 비동기 전송 모드 방식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이제 광으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된 전송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 품질도 좀 많이 떨어지죠. 지금 현재 방식에 비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 방식에 비해서. 그리고 라우팅 경로도 상당히 불안정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관리도 좀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요구 수준이나 서비스도 좀 제한적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러니까 미흡하죠.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보안에도 많이 취약하고, 그리고 IP 버전 4이다 보니까 주소가 상당히 부족하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차세대 인터넷 구축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는 이제 IP 버전 4를 IP 버전 6로 이렇게 전환을 해준다든지, 기존의 픽스트 기반에서 모바일 형태로 제공을 해준다든지, 음성, 데이터, 영상, 멀티미디어 같은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품질을 완벽하게 끊김이 없이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런 각종 프로토콜이 있죠. 실시간 프로토콜인 리얼타임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나 컨트롤 프로토콜, 이런 등등등의 다양한 오건에서 이제 그런 현장 실무 및 신기술에서 그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제공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광대역성이나 보안성을 더욱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차세대 인터넷 구축 전략이 되겠죠. 다음은 망 중립성인데요. 이거는 망 중립성에 대한 정의는 이 네트워크상의 모든 트래픽이 있죠. 이 모든 트래픽은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누구는 그 통과하도록 하고 누구는 뭐 불통과하도록 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나 차별, 이런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망 중립성에 대한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1996년 이 미국 통신법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그렇게 도입이 되었었고요. 뭐 국내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좀 미국에서 좀 그런 이슈들을 좀 많이 언급이 구체화되고 있고요. 이런 통신 사업자나 이런 그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뭐 플랫폼 사업자, 이런 등등등의 그런 그 상호 간에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기존에는 각자 서버 보유해야 되죠. 서버에 대한 스토리지 각자 보유해야 되죠. 또 디스크 각자 보유해야 되죠. 또 뭐 그 안에 있는 주변 기기들 각자 다 보유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라는 구름이잖아요. 클라우드가 구름 안에 그런 서버나 스토리지, 디스크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놓고 필요한 만큼, 필요한 용량만큼 빌려 쓰는 거죠. 뭐 그런 개념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사용자가 이 ICT 정보통신 기술 자원인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이런 등등등의 이런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장비들을, 회선들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요.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비용 지불하고, 이런 기술들이 바로 클라우딩 컴퓨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개념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핵심이 세 가지가 있죠. 그게 핵심 세 가지는 아야스, 파스, 사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인프라스트럭처죠. 그러니까 이 인프라는 그 같은 게 서비스다. 그러니까 서비스로서의 그런 인프라와 플랫폼 서비스다. 그죠? 서비스로서의 그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는 서비스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인프라도 빌려 쓰고 플랫폼도 빌려 쓰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서비스도 빌려 쓰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걸 다 각자 만들었었어야 돼요. 각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인프라 필요한 만큼 갖다 쓰고, 플랫폼 또 개발하고 뭐 이런 툴들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갖다 쓰고, 그리고 돈 지불하고, 서비스도 갖다 쓰고 돈 지불하고, 이런 소유 개념이 아니라 임대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장단점들은 한번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방 말씀드린 아야스나 파스나 사스의 개념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아야스 같은 경우 인프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 공간, 네트워크 장비나 회선들 이런 등등등을 이런 것들을 빌려 쓰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개발, 테스트, 배포, 관리, 뭐 호스팅 이런 등등등의 플랫폼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방형으로 빌려 쓰고 비용 지불하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아웃소싱해서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트래픽이 데이터가 폭증이 되기 때문에 이 가상화 개념, 이 네트워크 가상화는 정말 필수 중에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가상화 개념은 아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쪽은 아주 단골 메뉴가 좀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보이듯이 이런 데이터 트래픽 폭증은 이 효율적으로 트래픽을 아까도 대응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아주 필수고요. 그런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로는 이런 호스트, 그죠? 그런 네트워크 호스트들을 가상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논리적이나 뭐 이런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링크를 가상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스위치나 뭐 라우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동적으로 버추얼라이제이션인 가상화 기술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인 SDN,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나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기술인 NFV, 그러니까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서브젝트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SDN은 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 평면하고 제어 평면을 이렇게 분리한 기능입니다. 이거는 개방형 네트워크 단체인 오픈 네트워킹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ONF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 정의를 한 개념이고요. 이거는 이 오픈플로어 2.0이라고 하는 이것을 규격을 근간을 두고 이 기존의 이 운영체제 그런 OS 플랫폼이나 이 하드웨어 어떤 전달부나 이런 걸 같이 사용을 했다면 이거를 제어부하고 이런 전달부를 트래픽부를 이렇게 별개로 나누는 거죠. 그 안에는 이 오픈플로어라고 하는 규격이 관제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이 IETF 이쪽 국제 표준화 단체죠. 이쪽에서 이 오픈플로어 2.0에서 지금 표준화를 진행 중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런 제어부를 두고요. 이 제어부에서는 라우터, 스위치, 기지국,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인터 네트워킹 장비들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의 장비 안에서 막 제어도 하고 전달도 하고 이렇게 각자 다 했었잖아요. 이게 제어 계층 올라갔다가 그걸 통제를 받아가지고 다시 전달을 하고, 제어 계층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이런 개념이 그냥 클라우드 개념처럼 제어부를 통으로 놓고 제어부 한번 확인해가지고 나머지 다 각자 장비들은 전달만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SDN 개념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전혀 다른 SDN과 SDR의 그런 상호 비교도 있고요. 또 기존 네트워크와 SDN의 기존은 이제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이런 기존 네트워크는 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SDN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술은 이건 상당히 폐쇄적이었지만 SDN은 이제 개방형 구조고, 이거는 이제 독자 프로토콜이지만 이거는 국제 표준 프로토콜이고, 기존 네트워크는 비효율, 고비용이었다면 제어부를 따로 둬서 그걸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통신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기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NFV고요. 이거는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럽 전기통신 표준협회라고 하는 엣지, 유러피안 텔레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런 국제 표준화 단체, 여기에서 워킹 그룹을 통해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상화 기술은 왜 출연하게 됐냐? 아까도 모바일 이동통신이 그 PCS 2G 시절부터 지금 5G, 만약에 4G 이렇게까지 한번 평균을 한번 내봤잖아요. 5년마다 이렇게 방식이 완전 지금 바뀌는, 엄청나게 빨라지는 그런 추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지국, 중계기, 교환기, 전송장비 이런 것들이 다 바뀌잖아요. 거기 네트워크만 바뀌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 딸려져 있는 뭐 경영 지원이나 그러니까 등등등의 여러 가지 엄청나게 복잡해져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너무나 비효율적이잖아요. 그건 이제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떠한 가상화 기술을 써서라도 좀 효율적으로 통신을 하자라고 해서 네트워크 기능을 이렇게 가상화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이 NFV인데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표준화된 고용량의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등등등의 사용자 장비를, 네트워크 장비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NFV라는 거죠. 여기서도 물론 이런 데이터 영역의 패킷 처리하고, 그리고 제어 영역의 패킷 처리 이런 것들이 있고, 또한 그 유무선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모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SDN 개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NFV 하는 게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거 하나 기술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SDN의 장점 그리고 NFV의 장점을 가지고 같이 머지해서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도 지금 현장에서는 이 IPTV용 셋톱박스나 3G 기지국의 CCC라는 개념, 그리고 4G 기지국, 교환기, 스토리지, 라우터, 스위치 등의 등등등 장비에서도 이 NFV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후에는 LTEA인데요. 이거는 좀 쉬었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